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소식 두 가지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언제쯤 궤도에 오를까 저에 대한 생각도 말미에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3월 31일 소식인데 제가 조금 기다렸어요. 이제 이 두 가지 소식을 같이 전달드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아이온큐가 포르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합칠 수 있는 폼팩터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1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브라켓, AWS 그리고 아이온큐 자체의 양자 클라우드를 통해 접근 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이 스위스에 설치한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에 올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바젤의 첫 번째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를 배치를 시켰는데 그걸 이제 현장에서만 쓰다가 클라우드에 올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접근 가능성을 기념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상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양자 기술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겠다라고 니콜라 데마시 아이온큐 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이제 어떻게 보면 포르테랑 같은 제품인데 포르테는 약간 시제품 개념이었고 그걸 이제 고객들의 데이터 센터에 갖다가 붙일 수 있도록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패키징을 개선을 한 게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큰 결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분야 선도 기업인 엔시스가 아이온큐 포르테를 사용해서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생명을 구하는 의료기기 설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기존 고전 방식보다 12% 정도인가 뭐 큰 개선은 아니지만 초기 성과를 거두었죠. 그래서 이게 포르테에서 벌써 나온 결과고 템포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마운트 형태로 데이터 센터에 바로 붙일 수 있는 폼팩터. 폼팩터는 이제 외형을 의미를 하고요. 에너지 소비도 더 낮고 환경 차단 요건 감소가 훨씬 더 쓰기 쉽다는 거죠. 현대 데이터 센터 환경에 최적화되어 설계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많은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써보겠죠. 연구자들이.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수수료로 발생할 거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또 이거를 직접 사가서 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자사의 사이트에 설치해놓고 쓰는 게 온프레미스로 쓰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 증대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하면서 이제 워싱턴 DC 이건 이제 아마 본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시애틀 공장 스위스 퀀텀 바젤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거점을 글로벌하게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건 이제 렌더링 이미지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지 아마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로 엊그제 아이온큐 이사회 의장 피터 제프맨과 CEO 니콜라 데마시와 함께 1시간 정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거를 녹화한 버전을 사측에 보내서 이제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에요. 혹시나 뭐 대중에게 알려지면 안 되거나 무슨 회사에서 말하면 안 될 걸 말한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검토를 해서 저한테 다시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업로드 하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사측의 검토도 받아야 되고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자막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 힌트들 공유를 드리면은요. 지금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를 시애틀에서 2대를 제조 중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는 시애틀에 설치를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포르테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한 대는 자사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한 대는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해줬어요. 이걸 뭐 판매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발표한 바는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64EQ를 올해 가을에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런칭을 하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객들한테 배치를 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런칭을 하고 고객사에 배치하는 거 포르테도 한 1년 정도 걸렸죠. 그래서 그 정도 타임라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가을에 나올 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텍사스 본사 이전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양자 쪽에 지원해주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아이온큐가 그 장소에 가게 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아마 뭐 지사 정도 설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IDQ 인수로 20명 정도 한국의 지사를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적극적으로 뭐 나서고 협력에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인터뷰에서 특별한 힌트를 얻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두 분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서로 같이 협조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제가 느꼈고요.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이 이제 아이온큐 하드웨어나 양자 네트워킹의 핵심 기술인데 원래 작년에 완성해서 시연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가 뭐 처음 상장했을 때 30-40명 규모였는데 이번에 IDQ 인수까지 완전히 완료가 되면서 525명 규모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배 이상 성장을 5년 만에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다르파, 미 고등방위 연구계획국이 퀀텀 벤치마크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1단계 선정 기업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20개의 양자 컴퓨팅 기업을 QBI 초기 단계에 선정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QBI 프로그램이 뭐냐면 다르파가 검증을 해줍니다. 향후 10년 안에 너네가 진짜 쓸만한 오류 내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24년 7월에 새로 이제 공모를 했죠. 그래서 2033년까지 쓸만한 규모의 양자 컴퓨터 만들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게 목표이고, 여기서 제대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앞으로 선도 기업이 될 거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전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서면으로 제안을 하고 하루 동안 구두 발표를 했다. 그래서 뭐 통과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6개월간의 집중 기술 검증 기간으로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10년 이내에 이 오류가 보정된 양자 컴퓨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업들, 처음 보는 기업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 앨리스 앤 밥, 이번에 엔비디아 패널 토론에 참여를 했죠. IBM도 있고 아이온큐도 있고 퀀티니엄, 리게티, 자나두는 이제 광자 방식, D-Wave가 없죠. D-Wave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범용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거는 양자 어닐러라는 걸 만들어서 특수한 최적화 문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말하는 양자 컴퓨터는 범용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D-Wave는 참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18개 기업 중 15개가 발표됐고 3개는 협상 중인데, 아마 이 중에 2단계로 가면서 또 줄고 3단계 가면서 더 줄어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기업들이 앞서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총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A는 현재 단계 6개월 정도,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서류 쓰고 인터뷰만 통과를 하면은 100만 달러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 그 B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부 R&D 로드맵을 짜고 설계를 할 것인지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고, C가 한 2-3년 정도 또는 유동적으로 더 길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작동 가능한지 검증하는 단계에서 3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이퀀텀이 2단계에 있어요. 물론 이 C단계에 들어간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이퀀텀이 3억 불을 일시불로 받은 건 아니고요. 이 내부적으로도 여러 스텝들이 있고 그거를 달성할 때마다 이 돈을 나눠서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또 이 두 기업들을 쫓아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했던 얘기들 그리고 저의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하게 투자되는 규모, 뭐 미국만 해도 6조 이상이 올해 양자과학 기술에 들어오죠. 언급되는 횟수나 관련 이벤트 또는 언급하는 뭐 인사들의 이런 레벨들을 봤을 때 양자는 확실히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아직 고객들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큰 돈을 번 구체적인 상용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큰 거고 양자 기업들 매출이 적은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고객들과 밀접한 협력도 필요하지만 양자 하드웨어 오류율도 개선해야 되고 양자 하드웨어를 활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요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당장 바로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하나씩 다 사고 우리 곁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상용 사례에 근접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많이 써보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역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엔비디아가 99년에 최초 GPU를 출시했고요. 2000년대 초중반에 게이밍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2006년에 쿠다를 발표하면서 일반 연산의 GPU를 활용했고, 2012년에 GPU로 딥러닝을 시작을 했고, 22년에 챗GPT와 AI 붐과 함께 엔비디아가 AI 대장주로 등극하면서 약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크게 성장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기반 기술들이 진보가 됐죠. 클라우드나 나노나 각종 기술들. 그래서 아마 GPU보다는 QPU가 한 2배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GPU가 20년 걸렸지만 QPU는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QPU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한 2020년 전후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2030년 전후로 양자가 GPU만큼 어느 정도 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2가지가 있는데, 다르파가 지금 하고 있는 QBI 프로그램이 2033년까지 실용적인 양자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고 있죠. 2033년.
그 주요 양자 기업들, 뭐 아이온큐, IBM, 퀀티니엄 등등 이런 기업들은 2030년을 기점으로 논리적 큐빗이 1000개 이상 되는 실용적인 수준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용적인 상용 사례는 빠르게 나올 수 있지만 진짜 GPU 정도로 메이저로 올라가는 데는 한 203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추측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새로운 제품 클라우드에 런칭이 됐고 다르파 1단계 통과를 했는데 누가 앞서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양자 컴퓨터가 진짜 GPU만큼 메이저로 떠오르려면은 한 203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의 분석과 추측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요즘 뭐 트럼프 관세다, 뭐 경기 침체 우려다 해서 뭐 나스닥이 어젯밤에만 6% 가까이 폭락을 했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많이 떨어지면 사면 되고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서 좋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굳이 그런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 저희는 장기 투자자고 공부하는 장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왔던 거 그대로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공부하고 판단하셔서 장기적으로 투자로 큰 수익을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